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뭐 길 가다가 실수로 부딪혀서 휴대폰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집 베란다에 둔 화분이 툭 떨어져서 아래 주차된 차를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좀 난감한 상황들이요. 네네. 이럴 때 우리를 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험,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보험 약관 일부랑요, 실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사례, 이걸 좀 보면서 이 보험이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해 주고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참고의 목표는 이 보험의 보장 범위, 특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일상생활하고 직무수행의 경계,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때문에 일상생활이니까 그냥 평소 생활하다 생긴 문제면 뭐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약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이랑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처럼 어떤 행동이 일상생활인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선인지 그 경계가 좀 애매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들 보면서 그 미묘한 지점들, 그리고 혹시 뭐 함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약관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께서 주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인데요. 보상하는 손해조항 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험기관 중에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사람이죠. 특정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게 대인배상 책임이고요. 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나오네요. 법률상 배상 책임하고 또 뒤에 나올 우연한 사고.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딱 물어줘야 할 책임이 생겼을 때 보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우연한 사고여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우연한 사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건가요? 약관에 계속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딱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딱 기재된 그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이게 재미있는 게 주택 범위의 부지 안에 있는 동산, 부동산까지 다 포함한대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마당에 세워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부딪혀서 휴대폰을 망가뜨린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뭐 키우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살고 있는 주택 말고 다른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는 이 특약에서 보장 안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내가 세를 주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새서 아래쯤에 피해를 줬다. 그거는 이 보험 대상이 아닌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 일상생활.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리고 우연한 사고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 우연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러 한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연한 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험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당연히 보상 안 되고요. 또 뭐랄까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 예를 들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무너질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건 좀 우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고 발생이 좀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이 보험 잘만 알면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이 딱 등장합니다. 여러 면책 조항 중에서도 오늘 분쟁 사례랑 딱 관련 있는 거. 바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 이건 보상 안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 조항이 왜 있나 이걸 좀 크게 보면요. 보험이란 시스템 자체가 원래 위험을 이렇게 분류하고 관리하는 원리에 기반하거든요.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아주려고 설계된 거고요. 반면에 직무수행,
그러니까 일하다가 생기는 위험은 그 성격이나 뭐 빈도, 규모 이런 게 사적인 위험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업무 관련 위험은 보통 다른 보험에서 다뤄요. 예를 들면 사업자가 드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이 드는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거요. 아, 그런 전문 보험들이 따로 있군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 보험이 업무 관련 위험까지 다 책임지게 되면 보험료 계산이나 위험 관리에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책 조항은 그런 역할을 딱 나눠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 생활 위험이랑 직업 활동 위험은 분리해서 관리한다. 이게 보험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디까지가 개인 생활이고 어디부터가 직무 수행인지 이게 좀 애매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바로 그런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 농작물 생산자 이씨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례를 보면요. 이 씨가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거래처에 농작물 납품을 딱 끝내고 나서 그 거래처에 있던 이동용 수레 있잖아요. 그걸 원래 자리에 좀 옮겨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옮겨 주려다가. 네, 수레가 미끄러지면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꽝 하고 받은 거죠. 그래서 차가 파손됐고요. 이 씨는 당연히 이거 일상생활 중에 생긴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납품이라는 일 자체는 끝났고 그냥 수레 옮겨주는 거면 뭐랄까 그냥 친절이나 마무리 정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직무 수행이냐 이렇게 항변할 만한데요. 그렇죠. 이 씨 주장도 딱 그거였어요. 주된 업무인 납품은 이미 끝났고 수레 옮기는 건 납품 업무랑은 별개다. 그냥 일상적인 행동일 뿐이다. 이거였죠. 네네. 근데 보험회사 입장은 달랐던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다. 그래서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험금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 결국 이게 의견이 안 맞으니까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황인 거고요. 야, 여기서 정말 의견이 딱 갈리네요. 납품 마치고 수레를 옮기는 행위. 이걸 직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별개의 일상 행위로 볼 거냐.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 해당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요. 네. 약관에 보면 보험회사는 그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랑 아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보상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포괄적인 문구네요. 그럼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건가요? 금감원은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주목했어요. 첫 번째는 이 씨가 그 거래처를 왜 갔냐는 거죠. 목적. 아, 방문 목적. 네. 이 씨는 뭐 개인적인 볼일이나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오직 농작물 납품이라는 명백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그 장소에 갔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고를 일으킨 그 이동용 수레의 용도예요. 이 수레 역시 이 씨가 납품한 농작물을 옮기는 등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다는 점이죠. 아, 방문 목적도 그렇고 사용된 도구도 그렇고 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감원은 이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록 납품 행위 자체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납품 과정에서 썼던 수레를 정리하는 행위까지도 넓게 보면 직무 수행에 보통 따라오는 행위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 그렇군요. 재밌는 건 금감원 결정 내에서도 비교 사례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 고객이 쇼핑 다 하고 주차장에서 카트 밀다가 다른 차를 긁었다. 이러면 보통 일상생활 사고로 봐서 보험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씨는 마트 고객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행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방문 목적이나 행위의 전후 맥락이 직무 수행이라는 틀 안에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가 면책 조항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정말 미묘한 차이네요. 그냥 단순히 수레를 옮기다 사고 냈다는 그 행위만 보면 마트 고객이나 이 씨나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 행동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과 목적을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사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농사일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이 사례는 뭐 특정 직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점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어떤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 행동 같아도 그 행동이 만약에 직무수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직무수행에 꼭 따라오는 부수적인 행위라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목적하고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거죠. 결국 맥락이 전부다. 컨텍스가 everything 이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군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근무 형태도 다양해지고 본업 말고 부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시대에는 이 직무 수행의 경계가 더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일하다가 잠깐 커피 내리러 주방에 갔는데 실수로 싱크대 호스를 탁 건드려서 물이 샜어요. 그럼 이게 일상생활일까요? 아니면 재택근무 중에 생긴 사고일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런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약관이랑 실제 적용 사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재택근무 중 사고 같은 경우 집이라는 공간 자체는 일상생활 공간이지만 사고 시점이 명확히 근무 시간 중이고 또 업무랑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집중하려고 커피 준비 중에 생겼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물론 뭐 집 자체 관리 소홀, 예를 들어 원래 배관이 낡았다. 이런 걸로 물이 샌 거면 주택관리 책임으로 보상될 수도 있겠지만 내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요, 부업으로 주말에만 개인 사진 촬영을 한다고 쳐요. 네, 그래서 공원에서 촬영 약속이 있어서 카메라 장비 들고 막 가고 있는데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평소 같으면 공원 가는 게 그냥 일상생활인데 그날은 명백히 돈 버는 일 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 이동 중도요? 네. 아까 그 이씨 사례에서 거래처 방문 목적이 중요했던 것처럼요. 사진 촬영이라는 명확한 직무, 부업도 포함해서요.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면책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같은 본업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 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배상 책임 위험에 대해서는 이 보험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 점을 아셔야 해요. 그렇군요. 필요하다면 그 활동 성격에 맞는 별도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게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조언이네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만능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장 범위를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네, 결국 여러분께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단순히 일상생활 중 사고라는 넓은 개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직무 수행으로 간주돼서 보장에서 빠질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해 두시는 게 필수적이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약관에 나오는 직무 수행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이랑 전후 사정이 다 같이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관하고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 그리고 중요한 면책 사유, 특히 직무 수행 관련 조항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 보험은 우리 일상과 거주 공간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배상 책임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이지만 나의 일과 관련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행동 자체보다는 목적과 맥락에 따라 판단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일상생활과 직무 수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 보이는 두 영역 사이에 약간 흐릿한 경계선을 살펴봤잖아요. 네, 그랬죠. 이씨 사례처럼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이건 일상생활이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나 보험 약관상으로는 직무의 일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걸 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과 삶이 만나는 지점 혹은 개인적인 활동하고 직업적인 활동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순간들.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개인적인 약속 장소로 가다가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잠깐 길에 멈춰서 통화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그건 일상일까요? 직무일까요? 와, 어렵네요. 이게 뭐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회색지대가 내 삶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어쩌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의 삶 속 경계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보험의 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